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고객의 차도 내 차처럼 꼼꼼하게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이제 이번 주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그런 루머들과 또 실제로 이뤄진 트레이드 소식까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서울 SK와 창원 LG의 KBL 경기를 중계하러 가야 되는데 오랜만에 뒤안길로 물러나 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식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PD! 아우 답답하다 진짜. 인터넷도 안 된다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라고 했죠. 인터넷 끝판왕에서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은데 이런 혜택 놓치면 손해니까. 인터넷 끝판왕이 뭐죠? 진짜 뭘 좀 모른다 정말. 요즘에 인터넷이나 정수기 바꾸면 혜택이 엄청 많잖아요. 인터넷 끝판왕에서 현금으로 110만원이나 주고 있어요. 전화 좀 해보세요.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혜택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 약정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얼마를 이득 볼 수 있는지 확인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현금 사은품을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20%를 보상한다고 하니까 다른 곳 알아볼 필요도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지인 소개하면 한 명당 소개비 6만원씩 무제한으로 지급한다고 하니까 정말 쏠쏠하겠죠. 자,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 1555-3312 또는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인터넷 끝판왕은 제가 정말 강력 추천하는 업체입니다. 많은 연락 주세요. 자, 일단 잭라빈은 아웃이 됐습니다. 나가리가 됐어요. 네, 잭라빈은 세카라멘토, 샌안토니, 시카고 삼각 딜에 의해서 세카라멘토 킹스로 떠나게 됐습니다. 자, 원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잭라빈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없다, 니콜라 부세비치에 대해서 영입을 할 거다 말 거다 엄청나게 많은 서로 상반되는 소식들이 들어왔었는데, 가장 최근 루머에 따르면 잭라빈과 그리고 니콜라 부세비치를 한꺼번에 영입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마크 스타인 파리니까 아예 허황된 소식은 아닐 거예요. 자, 하지만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서 잭라빈이 세카라멘토로 이적하면서 이 시나리오는 좌절됐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내비친 부세비치 이외에 또 다른 매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죠. 잭라빈은 일단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온다면 충분히 스테픈 커리를 돕는 혹은 뛰어넘는 그런 1옵션으로 활약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긴 계약 기간이 굉장히 또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고, 라빈과 부세비치를 함께 영입하기 위해서는 60밀 이상의 샐러리를 매칭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꺼번에 패키지로 영입하는 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세비치를 영입할 가능성이 또 그만큼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무성한 소문만 만들어내고 있고, 트레이드의 시장이 열리고 나서 두 번째로 빠르게 트레이드를 성사시키긴 했죠. 데니스 슈로더를 영입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행보는 처절한 실패이기 때문에 후속 무브가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김만 모락모락 나는 중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근접한 선수는 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목표는 부세비치, 지미 버틀러 등등인데, 지미 버틀러는 골든스테이트 측에 연장 계약 의사가 없음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네랑 마이애미가 트레이드 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하겠지만 나 다음 시즌에 플레이 옵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옵트 아웃을 하든 옵트 인을 하든 내가 어쨌든 니네랑은 연장 계약할 일은 없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워리어스는 반년 렌탈이 되면 곤란하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반대급부로 가는 것들이 선수도 있고 즉시 전력감도 있고 드래프트 픽도 있을 수 있고 유망주도 있을 수 있는데, 반년 쓰고자 버틀러를 데려가면 안 되니까 지미 버틀러는 연장 계약 없으니까 트레이드 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갑질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버틀러가 꼰대질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워리어스 쪽에 나름대로 친절하게 알려준 셈이죠. 자, 그리고 나서 워리어스는 버틀러 영입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드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연장 계약을 안 한다고 한다는 건 결국에는 반년 렌탈이 되기 때문에 버틀러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링크될 일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버틀러가 명확하게 선을 그었기 때문에 나는 워리어스에서 뛸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연장 계약, 그 다음에 큰 규모의 금액을 줄 수 있는 피닉스가 1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버틀러 입장에서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여름에 지미 버틀러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 듀란트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도 몇몇 분들께서 어그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루머라는 게 그렇잖아요.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그걸 또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의 의무라기보다는 그게 또 NBA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니까 이제 만들어 드렸던 건데, 실제로 워리어스 프런트 오피스가 케빈 듀란트 트레이드를
피닉스 선즈 구단 측에 전화로 문의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락모락 났던 루머가 뭐 아예 허무맹랑한 개소리는 아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케빈 듀란트에 대한 관심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난해 여름부터 쭉 이어져 왔었어요. 듀란트,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가 스테픈 커리 옆에 두고 함께 할 수 있는 슈퍼스타 영입에 목말라 왔었는데 지난주에 바로 전화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샐러리 매칭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듀란트를 영입하려면 여러 선수들, 특히나 그 여러 선수들을 나뉠 수 있죠. 즉시 전력감, 그 다음에 유망주, 거기에 드래프트 픽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워리어스 입장에서도 엄청난 승부수를 띄우는 셈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피닉스 선즈 쪽에서 일단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피닉스는 일단 지금 체제로 무조건 달리기로 천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닉 리차즈도 데려왔고 또 유섭 너키시와 그레이슨 알렌을 매물로 또 다른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뭐 듀란트를 내보내면 아주 뭐 애매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워리어스로부터 드래프트 픽을 엄청나게 뽑아오고 뜯어오고 또 유망주를 왕창 데려와서 새로운 또 길을 모색하기도 어렵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닉스 측에서 거절했고요. 또 피닉스는 현재 실제로 데빈 부커, 케빈 듀란트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브래들리 빌 내보낼 수 있으면 땡큐. 너키치 보내서 다른 선수 영입할 수 있으면 완전 고마운 일이고, 그리고 너키치가 단독으로 팔리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아주 유능한 자원인 그레이슨 알렌을 넣는 건데 부커 듀란트에 대한 문의는 받지 않는다. 워리어스는 니네한테 전화를 받았지만 우리가 듀란트를 내보낼 일은 없을 거야. 이제 완전히 딜은 그냥 파토가 난 상태입니다. 만약에 트레이드가 이루어졌다면 밑그림은 이런 식이겠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듀란트를 받는 조건으로 피닉스에 쿠민과 위긴스, 루니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픽을 내줘야 되는 상황일 텐데 여기에다가 이제 픽이 더 붙을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지금 워리어스의 로스터를 감안한다면 이제 쿠민가는 NFS입니다. 나포 세일이에요. 네, 팔면 안 되는 선수입니다. 저도 쿠민가에 대해서는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긴가민가? 네, 진짜 긴가민가 했었는데 쿠민가는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현재이자 미래의 공격을 대표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림 공략이 가능한 선수고 혼자 힘으로 18점, 19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듀란트에 대해서 초기 협상으로 한번 던져본 거겠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패키지를 준비했으니까 어때? 라고 물었다기보다는 혹시 듀란트 판매할 계획 있어? 이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았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디테일한 기사를 찾아봐도 그냥 전화를 걸었고 거절당했다라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지만 패키지를 이렇게 저는 구성했을 거라 생각하진 않지만 만약에 듀란트가 우리 듀란트 팔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워리어스가 지금 기본을 골자로 쿠민과 위긴스, 루니 1라운드 픽을 골자로 플러스가 더 있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워리어스가 필요한 건 새로운 슈퍼스타입니다. 스테픈 커리의 경력 내에 당연히 워리어스는 우승 배너를 추가하고 싶죠. 자, 그리고 지난 여름 이후에 지속적으로 슈퍼스타 영입을 문의해 왔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 들어서 워리어스가 첫 15경기 12승 3패 기록한 이후에는 계속해서 2승 8패, 3승 7패 페이스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최근 행보가 미덥지 않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 픽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냐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기감이 증폭된 거죠. 지금 루카 돈치치도 트레이드가 된 마당에 또 스테픈 커리가 트레이드 요청을 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고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워리어스도 바로 지금 퍼시픽 디비전 옆에 있는 레이커스가 큰 딜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무언가 또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심 목록은 르브론 제임스, 야니스도 있었고 듀란트, 폴 조지, 지미 버틀러까지 군침을 흘릴 만한 선수들에겐 전부 다 추파를 던져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워리어스의 사정이 급한 건데 이 가운데 실제로 딜이 일어날 가능성은 현저히 없죠. 폴 조지는 이미 물 건너갔고 버틀러 싫다고 했고 듀란트 거절당했고요. 야니스 본인이 먼저 워리어스로 올 일은 없죠. 르브론 제임스가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레이커스가 빅딜을 단행한 이후에 앤서니 데이비스가 나간 그 자리를 다른 빅맨으로 채우기 위해서 후속 무브를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도 워리어스에 합류할 가능성은 제가 어제 영상을 만들었지만 높지 않다.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확률 자체만 놓고 보면 희박하다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레이커스가 전력 보강에 나선 사이에 워리어스는 뚜렷한 행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언론 플레이만 하고 변죽만 울리고 이대로 5할 승률로 플레인 토너먼트 탈락하면서 시즌 마무리할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완전히 꼬라박지 않는 이상 경기장은 가득 차고 굿즈는 미친듯이 팔리고 저희 조코피 TV처럼 워리어스 경기 패키지로 넣어서 세계 각지에서 체이스 센터로 모이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그냥 구단의 이익과 수익을 창출하면서 지금 이 성적 5할, 한 5할 2푼 이런 승률을 유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다만 스테픈 커리의 기량이 이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워리어스가 이제 스테프 커리가 완전히 뒤로 사라지는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하는 척만 하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이번 시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언가 승부수를 띄워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면 필히 유망주 혹은 픽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워리어스 구단 프런트 오피스 입장에서는 고민거리인 거죠. 왜냐? 커리 은퇴하고 나서도 워리어스는 계속 운영이 돼야 되니까. 그런데 단순히 지금의 에라를 위해서 윈나우를 위해서 당장의 그런 미래의 어음들을 끌어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워리어스의 고민이 더 커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무브는 일단 부세비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부세비치에게 2라운드 픽을 쓰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1라운드 픽은 쓰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피닉스나 레이커스에 비해서는 워리어스가 드래프트 픽 자산이 풍족합니다. 그리고 만기 계약자들도 있죠. GP2, 캐번 루니도 있고요. 쿠민가는 팔리지 않는다고 봤을 때 그래도 이 두 명을 합치면 17mm이기 때문에 충분히 패키지를 만들 수 있다. 자, 그리고 올 시즌의 경우에 데드라인 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안개 속 전국입니다. 그렇잖아요. 돈치치가 트레이드가 되는 세상이고 디에런 팍스가 세크라멘토 영원한 더 맨으로 남을 줄 알았는데 돈치치 딜 다음 날에 바로 팍스가 팔려 나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저는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올 NBA급 그러니까 올스타급 선수 와봤자 지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그냥 업그레이드입니다. 부세비치가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부세비치는 올 NBA가 아니라 올스타급 선수이고 이제 나이가 30대 중반을 넘어서 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파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멋진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는 올 NBA급 선수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긴스가 매물일 수밖에 없죠. 위긴스 플러스 드래프트 픽이 가장 현실적인데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선수 가운데 그런 자원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애매한 거죠. 진짜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를 댈러스가 먼저 제안했기 때문에 돈치치라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었지만 물론 그 과정에서 쓰임 그런 본인들의 자산도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위긴스와 1라운드 픽 그다음에 만기 계약자 2명이 주요 골자일 텐데 하지만 26mm라는 위긴스의 합리적인 연봉과 더불어서 위긴스는 공수 양면에서 엄청나게 활약 중이죠. 지난 10경기 평균 득점이 20점이 넘습니다. 한참 이렇게 좋은 그런 흐름을 탔고 이제 29살, 30살 되는 선수고 연봉이 26mm밖에 되지 않는 선수인데 이렇게 잘하는 선수를 매물로 드래프트 픽까지 붙여서 그마저도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의 면면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과연 이 딜을 해야만 하냐? 라는 물음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구단 수뇌부라면 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스테픈 커리의 에라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올 시즌이 정말 후반기에 드라마티컬한 그런 승률의 변화가 없다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 가운데 정말 엄청나게 공격의 스킴을 바꾸고 그 다음에 상대 수비의 스킴을 바꿀 만한 선수는 많지 않아요. 그나마 도박을 한다면 자이언이지만 자이언 골든스테이트 온다고 살 쩍 빼고 그 다음에 워크에스틱 좋아지겠습니까? 당장은 어렵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워리어스가 가만히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무브이지 않을까 싶은데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뭐라도 해야 되는데 옆 동네에서 빵빵 터뜨리고 퍼시픽 디비전은 계속해서 지금 무언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워리어스는 계속 듀란트에게 전화 걸었다 그러지 그 다음에 또 잭나빈 노리다가 날라갔지 버틀러는 연장 계약 안 한다고 하지 답답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선택이 정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예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레이커스는 한 번의 무브가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이미 세크라멘토나 또 댈러스 같은 팀들은 사실상 올 시즌 트레이드 농사가 끝이 났고 그리고 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처럼 아직까지도 좀 갈피를 잡지 못하는 팀들이 또 의외의 딜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지켜보셔도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듀란트에게 전화를 걸었던 골든스테이트, 버틀러에게 까였던 골든스테이트. 자, 과연 어떤 무브를 가져갈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자, 여러분 구독 좀 꽉 눌러서 저희 채널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14만이 넘었더라고요. 열심히 또 15만까지 쉬지 않고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